안녕하십니까. 2024년도 제52차 춘계학술대회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된 우송대학교의 김진호입니다. 목차로는 브랜드 명칭과 브랜드 컨셉, 인테리어, 패스트 분석, 3C 분석, 스왑 분석, STP 분석, 상권 분석, 입지 선정과 7P 분석, 마케팅 방안과 메뉴판, 메뉴 소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명칭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명칭은 푸드팜입니다. 푸드와 스마트팜의 합성어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술을 가게와 메뉴에 녹여내어 새로운 경험을 추구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랜드의 컨셉입니다. 메인 컨셉으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푸드테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녹여내는 것입니다. 푸드테크를 운영적인 부분에서 녹여낸 사례는 많지만 컨셉을 메뉴나 인테리어에 녹여낸 사례는 적기 때문에 이를 포인트로 삼아 매장의 곳곳에서 푸드테크라는 컨셉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메뉴 또한 푸드테크를 접목할 수 있게끔 피자, 파스타, 햄버거와 같은 단순한 메뉴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서빙을 하는 서빙 로봇이고, 두 번째 사진의 경우 배양육과 대체육입니다.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스마트팜의 사진입니다. 브랜드의 의미입니다. 푸드테크 기술의 접목으로 인해서 조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으며 퀄리티를 유지하기도 쉬워집니다. 스마트팜의 존재로 인해서 야채나 과일을 실질적으로 생산하게 되어 구매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서 친환경적인 면모를 강조하였습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제공한다는 시점에서 브랜드 명칭의 팜과 잘 어울린다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의 경우 GS25C 편의점과 굿피자가 협업하고 있는 콜라보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의 경우 최근 흔히 사용되고 있는 키오스크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직접 조리를 하는 조리 로봇의 사진입니다. 다음은 인테리어입니다. 스마트팜이 배치될 장소는 통유리로 구획을 분리하여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설계하였습니다. 주방은 로봇이 동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끔 오픈 키친의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식사 공간은 자연물의 느낌이 날 수 있도록 나무 재질의 마감재를 사용할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 사진의 경우 스마트팜을 활용한 식물 공장의 모습이고, 두 번째 사진과 세 번째 사진의 경우 최근 유행하고 있는 봇밥과 고피자의 운영 사진입니다. 다음은 패스트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정치적인 요소인데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을 예고하였습니다.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예방과 가맹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입니다.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요소입니다.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와 기상 악화로 인해 식재료비가 폭등하였습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기상 악화가 심해져 올해는 특히 채소류의 가격이 어느 때보다 급증하였습니다. 외식 물가 지수 분석 결과 농축산물 물가 상승분을 음식에 반영하는 것을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고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업계는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 사태로 난항을 겪으며 보완 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중입니다. 다음은 사회문화적 요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외식을 지양하고 거리두기 지향사회로 바뀌었습니다. 바깥 외출보다 집에서 배달을 하거나 가정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소비 지출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오션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비건, 대체육,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관심도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 구조와 소비자 패턴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령화 저출산이 지속되고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확대되었습니다. 1인에서 2인 가구가 증가하고 MZ세대의 소비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멀티 스트리밍 소비 패턴이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적 요소입니다. 첫 번째로 외식업체의 무인화 시스템이 확산되었습니다. 서빙 로봇이나 키오스크 등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소비 문화로 인해 ICT 발전과 인건비 절감 등이 무인 점포를 상용화시켰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마트팜과 대체육입니다. 실내 농산물 대량 생산 시스템이 발전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높은 생산성과 저타선 녹색 기업 또한 발전하는 중입니다. 품질의 안정화와 규격화된 생산이 가능해지며 가축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대체육류가 등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C 분석입니다. 자사의 경우 전문 교육을 받은 조리과 학생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로 인건비 절감을 위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을 사용한 채소 공장의 이용으로 재료가스의 변동을 축소시켰습니다.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친환경 운동을 시행합니다. 경쟁사는 육형제, 어글리 딜리셔스, 파스타마마 3곳을 뽑았습니다. 키오스크를 사용하는 매장은 많으나 매장 주변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킨 매장은 없습니다. 경쟁사 3곳 모두 유사한 양식 메뉴를 가지고 있으며 3곳 모두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권주의 비싼 메뉴를 판매하는 가게 중 어글리 딜리셔스와 육형제는 고가와 고품질의 전략을 사용 중이며 파스타 마마의 경우 앞선 두 가게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지만 저가의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고객 같은 경우에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의 가격대를 요구하는 고객이며 주 연령층은 20대에서 40대로 젊은 입맛을 가진 고객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객입니다. 다음은 수압 분석입니다. 가장 먼저 강점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조리 로봇과 서빙 로봇, 키오스크, 스마트팜 등 푸드테크 기술을 사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외진 공유업 상권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조리과 학생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약점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홍보 마케팅이 부족합니다. 가게를 운영해본 경험이 부족합니다. 푸드테크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기회입니다. 스마트팜을 직접 운영하여 식재료를 조달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심비, 나심비, 트렌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주변에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킨 매장이 없기 때문에 자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협입니다. 유동인구가 적은 상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기상 악화로 식재료비가 폭등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2024년 기준 최저임금은 9,860원이며 높은 인건비 지급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건강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O 전략입니다. 외진 상권이면서 자사와 동일한 컨셉을 가진 경쟁사가 없습니다. 전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식점에 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통해 식재료비를 절감하여 주변 상권에 비해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WO 전략입니다. 푸드테크 기술을 접목시킨 식당이 흔치 않기에 독특함과 업무 효율성 두 가지를 잡을 수 있습니다. 푸드테크 기술을 직접 경험하며 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홍보의 부족을 다양한 프로모션을 앞세워 극복할 수 있습니다. ST 전략입니다. 외진 상권에 더해 유동인구도 적은 상권이지만 임대료가 저렴하여 고정비의 부담이 적습니다.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에 반해 푸드테크의 기술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에 비해 폭등을 스마트팜 배치로 상당 부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WT 전략입니다. 유동인구가 적고 홍보가 부실한 점을 다양한 이벤트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적지만 푸드테크라는 생소한 컨셉을 경험해보고자 하는 고객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을 통해 자사가 유명해지며 푸드테크 기술을 경험할 고객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STP 전략입니다. 가장 먼저 시장 세분화 파트입니다. 연령의 경우 또래 집단에 크게 영향을 받는 10대와 가격과 트렌드에 민감한 20대, 맛과 품질에 민감한 30대, 아이의 선택에 민감한 40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홀과 배달 고객입니다. 배달 이용 고객 같은 경우에는 배달비 지불 용의가 있고 낮은 연령대가 배달 앱을 이용하여 배달 주문을 합니다. 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매장 시설에 영향을 받으며 배달비 지불 용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우송대 학생, 우송대 직원, 그 외 거주민입니다. 우송대 학생의 경우 우송대와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고 과소비 경향을 보입니다. 우송대 직원의 경우 우송대와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으며 가성비를 중시합니다. 그 외 거주민은 맛과 품질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직원의 서비스의 품질을 요구합니다. 인테리어의 분위기와 맛과 품질에 영향을 받는 관광객 또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군에 대한 분류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돈을 직접 벌기 때문에 낭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가성비를 중시하며 사치적인 소비를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 알바를 하는 학우와 용돈을 받는 학우의 소비 성향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양측 다 과소비 경향을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식사를 사치성에 가까운 소비를 합니다. 다음 푸드테크 기술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푸드테크 기술에 관심이 있는 그룹의 경우 새로운 푸드테크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되는 경우 푸드테크 기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입니다. 남자의 경우 햄버거와 같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좋아할 것이고 가성비를 중시할 것입니다.
여자의 경우 파스타와 피자의 메뉴를 좋아할 것이며 샐러드와 같은 음식을 찾는 고객 또한 있을 것입니다. 시장 세분화에 따른 타겟팅입니다. 첫 번째로 가격에 민감하고 트렌드에 민감하며 매장 방문 용의가 있는 20대에서 30대 고객입니다. 두 번째로는 연령층이 다양하고 매장 시설에 영향을 받으며 배달비 지불 용의가 없는 매장 이용 고객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송대가 가까워서 이용할 수 있는 우송대 학생과 직원, 맛과 품질, 서비스를 중시하는 그 외 거주민과 관광객입니다. 네 번째로는 푸드테크 기술을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푸드테크 기술에 관심이 있는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사의 메뉴를 좋아하는 남자와 여자 그룹입니다. 포지셔닝 맵입니다. 가격과 푸드테크 기술의 사용량으로 축을 잡았습니다. 가격의 경우 15,000원을 기준으로 잡았으며 푸드테크 기술 사용량의 경우 가장 널리 쓰이는 키오스크 시스템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경쟁사는 브릭 1인 파스타 앤 피자, 육형제, 어글리 딜리셔스, 파스타 마마 총 4곳을 뽑았습니다. 이 4곳은 모두 비슷한 양식 메뉴와 함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사는 가성비가 좋으면서 푸드테크에 대한 경험을 중요시하는 소비자 집단을 타겟으로 한 차별화 있는 매장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권 분석입니다. 주요 평균 고객 구성비 같은 경우에는 40대 남성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30대 남성, 그 뒤로 40대 여성, 그 뒤로는 30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 같은 경우에는 1평균 유동인구는 3,284명이며 금요일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포착되었습니다. 업소수 같은 경우에는 주변 입지를 통틀어 보아도 업소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아 현재 존재하는 상권이 유지되는 입지입니다. 주위 상권은 입점 위치를 기준으로 원형 250m 이내에 모든 음식점을 막론하고 약 20여 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인구수를 분석한 표입니다. 성별, 연령별 유동인구 표인데요. 남성이 61.2%를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인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일별 유동인구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으나 일요일이 유난히 적은 인구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대별 유동인구에서는 17시에서 21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구가 포착되었으며 주거인구 같은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비슷하지만 60대 이상이 32.8%로 높은 비율을 띠고 있습니다. 직장 인구의 경우 남성과 여성의 큰 차이가 없으며 여전히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띠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 현황입니다. 20대의 경우 170만원 이하의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30대의 경우 17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0대의 경우 250만원에서 330만원 이상의 소득과 410만원 이상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0대의 경우 250만원에서 330만원 사이의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60대의 경우 170만원에서 250만원 사이의 소득과 172만원 이하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지 선정입니다. 입지 위치는 대전시 동구 광양로 80번길 102이며 첫 번째로 가시성입니다. 해당 입지는 골목의 초입에 있어 큰 도로를 기점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높고 사거리를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타 입지에 비해 노출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접근성입니다. 주위에 버스 전용장이 있으며 대전역에서 길을 따라 도보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또한 골목의 초입에 있기 때문에 골목 내부의 언덕을 오르지도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접근성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향후 개발 지역입니다. 2028년에 대전에 트램이 신설됩니다. 그중 트램의 2호선이 자양동을 경유합니다. 다음은 세븐피 분석의 제품과 장소입니다. 가장 먼저 제품입니다. 근방에 비슷한 음식을 파는 가게에 비해 가격 대비 고퀄리티의 음식과 주문 이후 15분 이내에 제공됩니다. 흔하지 않은 푸드테크 기술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1인 메뉴를 주력으로 삼음으로써 점심과 저녁 언제든 가볍게 먹을 수 있고 단체 방문 시에도 다양한 메뉴를 맛볼 수 있게끔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소입니다. 1층에 스마트팜을 볼 수 있게끔 내부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주방과 식사 공간을 유리창으로 나누어 음식이 나오기 전 어떤 방식으로 조리가 진행되는지 볼 수 있게끔 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좌석이 존재하고 이와 어울리는 색다른 인테리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븐피 분석 중 프로모션과 가격입니다. 가장 먼저 프로모션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을 시에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이 진행 중이며 월별로 다양한 할인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남는 허브류로 수제 페스토를 만들어 판매 및
이벤트로 무상 제공을 합니다. 성심당 혹은 청정원과 같이 샐러드와 격돌할 수 있는 빵을 판매하는 회사 혹은 드레싱 회사와 협업을 통해 팝업 스토어를 꾸렸습니다. 가격의 경우 주인 연령층이 다양하고 학교 근처임을 고려하여 1인 메뉴를 주력으로 삼아 크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인 세트 기준 16,000원으로 세팅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근방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근방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는 가격보다 가격을 낮게 설정하였습니다. 스마트팜으로 야채를 직접 생산하여 원재료 값을 낮춰 주위의 음식점보다 2,000원에서 3,000원가량 저렴합니다. 서빙 로봇과 조류 로봇으로 인해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타 음식점의 단품을 기준으로 평균 12,000원에 근접한 데에 반해 세트 기준 16,000원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입니다. 테이블마다 비치는 테이블 오더로 주문을 합니다. 주방에서 주문 내역을 확인하고 기계의 메뉴들을 설정합니다. 조리 로봇이 조리해준 음식을 플레이팅하고 서빙 로봇에 올려 내보냅니다. 서빙 로봇이 손님 테이블에 음식을 내어줍니다. 프로세스의 음식별 조리 로봇의 디테일입니다. 피자의 경우 로봇은 피자를 굽고 소스를 뿌립니다. 사람이 도우를 펼쳐 토핑을 올리고 로봇 위에 올리며 구워낸 다음 소스를 뿌려 나옵니다. 커팅은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햄버거의 경우 로봇이 빵과 패티를 굽습니다. 팬에 빵과 패티를 올려주면 로봇이 구워낸 다음 사람이 직접 조립합니다. 파스타의 경우 로봇이 면을 삶고 볶아냅니다. 로봇이 삶은 면에 소스만 추가하면 로봇이 직접 볶아냅니다. 단장기적 마케팅 방안입니다. 먼저 분기별 할인입니다. 1월에는 신년 할인, 2월에는 설날 할인, 3월에는 새내기 할인, 4월에는 시험기간 할인, 5월에는 가정 할인, 6월에는 국군 할인, 7월에는 여름 할인, 8월에는 2학기의 개강 할인, 9월에는 추석 할인, 10월에는 할로윈 할인, 11월엔 수능 할인, 12월에는 크리스마스 할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리뷰 이벤트로는 SNS에 후기를 남기며 미니 샐러드 혹은 고객이 선택하는 수제 패스를 하나 제공합니다. 장기적인 마케팅 방안으로는 근방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기에 푸드테크 기술을 경험해보고 음식을 먹는 걸 현장과 체험학습과 같은 내용으로 제공함으로써 10대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해 10대의 부모님과 함께 방문할 수 있게끔 하여 장기적으로 홍보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양한 월별 할인 혜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객을 유치합니다. SNS에 쌓인 후기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유치합니다. 다음은 메뉴판입니다. 메뉴판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왼쪽에 보이는 메뉴판이 시그니처 메뉴판입니다. 시그니처 메뉴판에는 푸팜 샐러드, 푸팜 버거, 푸팜 스타일 마르게리타 피자, 아티초코 페스토 파스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뉴 소개입니다. 가장 먼저 푸팜 샐러드입니다. 당일에 가장 신선한 스마트팜의 야채를 이용하여 만드는 샐러드입니다. 9종의 샐러드 채소 중 가장 신선한 것을 제공하며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이 가능합니다. 샐러드에는 구운 아티초크와 프로슈토, 버섯튀김, 방울토마토 총 4가지의 가니쉬가 올라갑니다. 원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이며 판매가는 8,500원입니다. 원가율은 35%입니다. 다음은 푸팜 버거입니다. 푸드테크 기술 중 하나인 대체육을 활용해 만드는 버거입니다. 대체육을 사용한 비건 버거와 소고기를 사용한 일반 버거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는 가니쉬로는 오이, 당근, 파프리카, 샐러리, 콜라비를 이용한 야채 스틱과 홀그레인 머스타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원가 같은 경우에는 6,000원이며 판매가는 17,000원입니다. 원가율은 35%입니다. 메뉴명 푸팜 스타일 마르게리타 피자. 메뉴 소개. 마르게리타는 이탈리아 왕국의 국왕 움베르토 1세의 왕비 사보이아 제노바의 마르게리타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1889년 나폴리의 요리사들은 각자 가장 자신 있는 피자를 만들어 내놓았는데, 당시 나폴리를 방문했던 마르게리타 왕비는 다양한 나폴리 요리사의 피자 가운데 매우 간단한데 상당히 맛있는 마르게리타 피자를 가장 마음에 들어 했고, 이에 따라 그 피자의 이름이 마르게리타라고 정해진 것입니다. 마르게리타 피자의 기본 재료는 우리 상상 속의 이탈리아 피자 모습처럼 바질, 모짜렐라 치즈, 토마토 소스, 단순하게 3가지 구성이며, 이는 이탈리아 피자의 녹백적 삼색국기를 상징합니다. 이탈리아 전통 나폴리 피자 마르게리타 위에
이탈리아 국기를 담은 것입니다. 차별화된 점, 상당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미국식 피자입니다. 기존의 마르게리타 피자와는 다르게 버섯, 루꼴라, 블랙 올리브 등의 재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푸드테크 기술을 사용하여 기계가 직접 바른 두 가지 소스이고 이 피자에 두 가지 소스를 사용했습니다. 판매가 26,000원, 원가 1,400원, 원가율 40%입니다. 메뉴명 아티초코 페스토 파스타. 메뉴 소개. 아티초코 페스토 파스타의 페스토의 뜻은 간단하게 이탈리아어로 찢다, 빠따는 의미를 가진 페스타에서 유래된 단어로 다양한 식재료를 빻아서 만드는 소스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점, 상당히 다양한 재료가 들어간 파스타입니다. 기존의 아티초코 페스토 파스타와는 다르게 연어, 계란, 바질 등의 재료를 추가하였습니다. 판매가 14,500원, 원가 5,000원, 원가율 35%입니다. 예상 매출 및 수익 BEP입니다. 예상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예상 1일 매출액으로 253만 6,050원을 잡았습니다. 예상 매출액 계산식은 목표 고객 곱하기 내점률 곱하기 객단가입니다. 내점률은 목표 인구당 점포 이용률이며 객단가는 음식값의 평균입니다. 목표 고객은 20, 30대 유동인구와 주거인구, 직장인구의 총 60%입니다. 그리하여 목표 고객은 1,537명이며 내점률은 10%, 객단가는 16,500원입니다. 수익은 매출액이 9,636만원이고 변동비는 3,300만 원입니다.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이익 같은 경우에는 6,334만원입니다.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정비의 경우 1,700만 38만원이고 순수익은 4,596만원입니다. 48%입니다. 손익분기점 같은 경우에는 2,644만원이고 객단가로 따졌을 때 1,580명의 고객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